그 주성 씨 혹시 그 학교 메일로 로그인 하신 거 맞나요? 뭔가 좀 평소랑 다르게 뜨는데? 그렇게 뜨면은 출석 체크가 잘 될라나 안 될라나 잘 모르겠는데? 그 자기 학교 계정으로 해야 그게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일단 확인은 해놓을게요. 네, 뭐 다시 접속하셔도 되고, 네, 편한 대로 하세요. 혹시 출첵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보자. 제 강의가 3번이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3번이 남았고, 기말고사는 이미 얘기했듯이 12월 14일입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좀 고민 중입니다. 음, 저는 시험 범위를 전 범위를 하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죠.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범위를 하되, 음, 기말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중간고사 시험 문제 더하기 이제 중간고사 이후 요렇게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험 범위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겠죠? 그거 관련해서 뭐 풀이도 간단하게 한번 하기도 했었으니까 네, 요렇게 할 거고요. 이번에는요, 파이썬도 넣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손으로 푸는 거. 이게 막 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현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주어진 어떤 뭐 코드를 주고 여기서 뭐 틀린 걸 맞춰라. 아니면은 뭐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될 게 뭔지 뭐 써라. 아니면은 뭐 오류 문구를 주고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해봐라. 뭐 그런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좀 간단하게 한두 문제 정도, 큰 문제로 한두 문제 정도를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역시 시험 방식은 비대면으로 다시 한다고 했었죠. 요거 관련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공지할게요. 뭐 빠르면은 다음 뭐 수요일 아니면은 늦어도 다음 주 한 월요일쯤에는 요거 다 정리를 해서 지난번처럼 공지를 해드릴게요. 네. 뭐 지금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아니면 뭐 건의할 만한 거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할 거예요. 우리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뭘 했냐면은 뉴럴 네트워크하고 백 프로파게이션은 좀 자세히 하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굵직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오늘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뭐 줄여서 RNN을 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요거를 보면은 근데 기말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로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많을까 모르겠네요. 별로 낼 만한 게 많지가 않은데.
아, 그냥 전모미로 하고 싶긴 한데,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에 와 있고,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해서 하고, 요때 원래 휴강할 때, 중간고사 때는 문제풀이를 했었잖아요. 아, 문제풀이라고 해야 되나? 아, 지휘응답을 했었잖아요. 요거를 이번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이에요. 굳이 뭐 할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한 게, 중간고사 때는 좀 많이 어려웠어서 따로 그거를 뒀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별 그거 없으면은 저는 왠지 이번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오늘 수업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끝나기도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아, 근데 맨날 이렇게 얘기해놓고 좀 빨리 안 끝나는 것 같아서. 어, 오늘은 주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랑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그게 리커런트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보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커런트라는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시퀀스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되는지를 좀 볼 거고, 뭐 관련해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백프로파게이션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저번에 CNN처럼 우리 CNN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이라는 게 뭐고, 그게 이제 어떤 형태고 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뭐 이미지 같은 거 인식할 때 컨볼루션이 뭐를 하길래 그렇게 대단한가를 그냥 좀 맛보는 정도였는데, 리커런트도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면요, 요렇게 어떤 순서를 갖는 어떤 집합이나 뭐 데이터를 말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갈매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시퀀스라고 불렀는데, 어떤 벡터 x가 지금 차례로 라지 n 개가 들어있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퀀스라고 볼 수 있죠. 벡터의 시퀀스가 되겠죠. 어떤 벡터가 차례대로 첫 번째부터 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뭐 시퀀스의 순서를 뭐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스몰 t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가운데 스몰 t를 기준으로 이제 t보다 하나 앞에 거, t보다 하나 뒤에 거라고 해서 t-1, t 플러스 1로 들어갔고, 이제 전체 시퀀스의 개수가 라지 n 개니까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x에 n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를 뭐 아래 첨자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첨자로 넣기도 하는데, 위첨자가 될 때는 그 거듭 제곱이랑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넣을 때가 있고요. 미첨자로 넣을 때도 뭐 괄호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강의 자료에서도 조금 섞여 있을 거예요. 네. 뭐 어쨌든 뭐 첨자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제 순서를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RNN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달라지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RNN에다가 이제 인풋이 되는 시퀀스가 있을 거고, 얘 결과로 나오는 시퀀스가 있잖아요. 얘네 둘의 길이가 달라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얘로 하나 나오는 게 뭐 시퀀스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어
텍스트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번역하는 거. 번역하는 거를 만약 우리가 RNN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국말을 뭐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두 개의 시퀀스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의미라고 해도 그걸 한국말로 표현할 때랑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랑 단어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뭐 문종 구조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도 대응이 된다 이거죠. 네, 전혀 다른 길이도 되고, 뭐 심지어 뭐 그냥 인티저를 넣었는데 시퀀스가 나올 수도 있고, 시퀀스를 넣었는데 인티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길이의 변화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다 볼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배웠던 CNN에서도 시퀀스를 다룰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CNN에는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 2차원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CNN으로 들어가는 게 2D 이미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축으로는 이제 그냥 우리가 1차원 벡터를 이렇게 다른 한 방향으로는 시간축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하나하나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로로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정해진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최근 벡터 10개를 인풋으로 집어 넣는다 하면은 이제 가로 방향으로는 벡터 10개가 쌓였으니까 크기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10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름 CNN에서도 시퀀스를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CNN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순서를 갖는 어떤 시간축으로 순서를 갖는 데이터를 위해서 고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컨볼루션이라는 어떤 애를 가지고 취할 뿐이지 그게 막 특별히 시간축으로 뭘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 죄송합니다. 뭐 좀 중요한 전화여가지고 죄송해요. 전화 좀 잠깐 받았어요. 어쨌든 CNN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 순서대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를 위해 고안된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하지만, 뭐랄까요, 특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일단 한 가지 예로는 깊이가 얕다고 하는데, 일단 뭐 그 정도로, 음, 깊이가 얕다. 조금 모르겠어요. 뭐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퀀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NN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시리즈라는 말을 쓰고 아니면 뭐 시퀀스라는 말도 쓰고 뭐 템포럴 데이터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내지는 순서를 갖는 데이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들어가는 뭐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타임 스텝 아니면 뭐 타임 스탬프가 이건가요? 아니면 뭐 시퀀스 내에서의 순서 이런 게 들어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는 변동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않아도 돼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출발점은 요거예요. 리커런트 뉴런. 이게 리커런트라는 말이 좀 뭐냐면은 어떤 반복이 되는 순환이 되는 구조를 가지는 거를 리커런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 여기 나와 있네. 순환적, 리커런트 내지는 리컬시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펄셉트론 내지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유닛을 하나를 본 적이 있었죠.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어떤 인풋이랑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게 기본적인 펄셉트론이었다면은 이제 달라지는 점이 뭐다? 자기 자신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리커런트 하다는 말을 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아웃풋이 다시 자기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것 때문에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표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모델을 세우고 막 수식적으로 전개를 하면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 때문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전체 그 인풋이랑 아웃풋을 이제 요렇게 바꿀 거예요. 예, 요 버전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언폴드 내지는 언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인풋도 그렇고 아웃풋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순서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현재 시간이 t라고 하면은 그때 입력이 xt고 그때의 아웃풋이 yt일 텐데 여기에 약간 분절을 했죠. 풀었어요. 이 꼬여 있던 거를 풀어내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 인풋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전 스텝에서의 출력 있죠. yt-1. 요거가 이제 다음 스텝의 인풋으로 또 들어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을 그냥 x, y로 표현한 게 아니라 x1부터 xn까지 쓰고 y1부터 yn까지 쓰고 그런 식으로 쭉 풀어내니까 여기 이 순환하는 구조가 자기 자신한테 들어갔던 거를 이제 시간축으로 이거를 쫙 풀었잖아요. 시간축에 대해서 풀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전 스텝에서의 아웃풋이 이제 다음 스텝에서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쵸? 다시 이전 스텝에서의 아웃풋을 다음 스텝의 인풋 중에 하나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요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위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닛 하나를 풀어 쓴 게 요거면은 요거는 레이어 하나를 풀어서 써낸 거죠. 네.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냥 뭐 스칼라들이 쌓여서 벡터가 되는 걸 만들듯이 그냥 하면 돼요. 뭐 달라지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군요. 그 참고로 파이썬 그 시험 문제를 아마 두 문제 정도 낼 것 같은데 한 문제는 조교님이 냅니다. 우리가 파이썬 실습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 조교님이 해준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데 조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문제 내달라고 해서 이미 한 문제 받아놨어요. 아주 괜찮은 문제를 냈더라고요. 제 생각에 난이도 조교가 낸 문제는 난이도 한 중에서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파이썬 실습 전범이에요. 파이썬 실습은 전범위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파이썬 실습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다뤘던 파이썬 예제랑 조교가 따로 했던 파이썬 실습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중간고사 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전부 답니다. 전부 다긴 한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금 생각해보고 힌트를 줘야 되면은 힌트를 좀 줄게요. 네. 저는 아직 파이썬 문제 안 냈고 조교님은 문제 하나 내놨는데 어, 좀만 생각해 볼게요. 저도 솔직히 뭐 문제 뭐 낼지 좀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숙제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걸로 낼 거예요. 네. 그거를 물어보려고 내는 거거든요. 파이썬 뭐 숙제나 예제를 조금 해봤는데 기억하느냐 마느냐 정도를 물어보고 싶어서 네. 넘어갈게요. 요 앞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거를 이제 좀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싱글 뉴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웨이트를 두 개로 구분을 했죠.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인풋 단에서 원래 인풋에서 오는 거 하나랑 이제 앞선 아웃풋에서 오는 텀 하나가 있죠. 그렇죠. 두 개를 구분을 했죠. 그리고 각각에 들어가는 웨이트도 구분을 해놨죠. 뭐 WX, WY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놓고 뭐 바이어스 텀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면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는 형태로 바꿔놨고 요까지. 그리고 이거를 레이어 버전으로도 바꿀 수 있죠. 레이어 버전으로 바꾸는 거는 뭐 결국 뭐 예를 들면은 음, 뉴런 하나에 들어오는 인풋들을 뭐 만약에 풀리 커넥티드면 사실 어차피 다 똑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인풋들을 다 쌓아가지고 뭐 매트릭스 형태를 만들던가 그리고 웨이트들을 또 이제 다 적절하게 곱해지는 애들끼리 잘 맞게 쌓아 놓으면은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이게 만약에 여기 윗부분에서는 원래 벡터랑 벡터를 내적을 해서 스칼라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아마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순서로 쌓아야 되죠?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 요 순서로 쌓고 이제 웨이트는 요 순서로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이제 아웃풋이 벡터로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각각의 유닛들의 아웃풋이 또 이제 모르겠네. 어느 방향이냐. 세로 방향으로 쌓여 있는 어떤 값들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리니어 알제브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거를 아예 하나로 합쳐버릴 수도 있죠. 여기 원래 인풋에다가 그 이전 스텝의 아웃풋까지 같이 하나의 행렬로 이거 방향이 바뀐 것 같다, 여러분들. 여기 위에 이거 방향을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요 방향인가?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게 이 방향으로 쌓였지? 아니에요. 아까 원래 게 맞네.
그래서 웨이트도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겠죠. 요거 그냥 그러면은 이거 xt랑 yt-1에 wx랑 wy니까 이거 그냥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파라미터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거를 딱 두 개로 쪼개서 그냥 우리가 디멘션에 맞게 쪼개서 다루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레이어 전체를. 넘어갈게요. 요거 어차피 했던 건데 요거를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어디 나오더라? 아 여기서 일단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서로 다른 길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을 언제 받아내겠냐는지만 정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경우에는 뭐예요? 둘의 길이가 같은 경우죠. 그쵸? x도 5개, y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같은 경우는 시퀀스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싱글 밸류라고 할게요. 이런 거 뭐가 얘가 될 수 있겠어요? 뭐 인풋으로 들어오는 지금 4개의 시퀀스가 뭐 문장이라고 합시다. 사람이 뭔가 말을 한 거를 인식을 해서 각각의 단어로 인식을 했어요. 그게 시퀀스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의 출력이 그냥 싱글 밸류로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그냥 음성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잖아요. 뭐뭐를 해. 그래서 뭐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그냥 싱글 밸류로 나올 수 있겠죠. 뭐 실행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음성으로 지금 뭐 음악을 재생 중인 게 있는데 우리가 뭐 CD 같은 걸 써가지고 뭐 멈춰 아니면 재생해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동작 하나를 뭐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뭐 이런 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 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전공했던 걸 예로 들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는 어떤 생체 신호 예를 들면은 뇌파나 아니면은 뭐 근육 신호 이런 걸 보고 얘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개의 그림 중에서 뭘 보고 있는지를 판단한다거나 뇌파를 보고 뇌파가 막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딱 보고 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를 인식을 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되겠죠. 반대로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싱글 밸류 하나가 시퀀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델도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도 많겠죠. 우리가 단순히 값 하나로 어떤 시퀀스를 생성을 해내야 되는 경우를 뭐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많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요 마지막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이 서로 다른 시퀀스인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이의 시퀀스가 나오는 경우죠. 그쵸? 근데 요거를 굳이 좀 구분을 지어서 요렇게 그 인코딩이랑 디코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인코드 뭐라고 할까요? 음, 예를 들면은 요런 식이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번역에 해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왼쪽 부분에서 인코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으로 준 어떤 문장을
어떤 의미 단위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인코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드라는 단어 앞에 인코드랑 디코드라는 걸 썼는데 인코드는 이제 뭔가 의미 단위 내지는 뭐 코드 단위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로 이제 넣는 거고 디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다시 풀어주는 거죠. 그쵸?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의 시퀀스로 나눠 놓고 인코드를 하는 데서는 우리가 주어진 입력을 그러니까 뭐 주어진 입력이랑 이제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서로 다른 언어가 있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뭔가 의미를 이루는 부분에 대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히든 레이어의 유닛들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럼 인코드 될 때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서 의미로 반영을 하고 디코드 할 때는 그 똑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풀어준다는 뭐 그런 역할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코더, 디코더 이런 말을 쓴 겁니다. 네. 뭐 여기는 뭐 딜레이드 시퀀스라는 말을 쓰기도 했네요. 여기 딜레이드가 들어간 이유도 아시겠죠? 이제 그 인풋으로 들어오는 시퀀스랑 아웃풋으로 나가는 시퀀스 사이에 어떤 시간 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딜레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시퀀스 투 벡터라는 표현을 썼군요. 우리도 그러면 맞춥시다. 아이고, 많이 지워졌네. 넘어갈게요. 아, 여기 우리 교재에 요런 예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파파고나 구글 번역 같은 예겠죠. 여기 들면은 여기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뭐 요런 거는 뭐 제가 사실 막 문장이나 이런 거를 다뤄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약간 생체 신호가 시퀀스라서 그런 거에서 RNN을 좀 많이 다뤄봤고 문장은 사실 좀 경험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 이제 값들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은 단어라는 게 그냥 어떤 문자, 캐릭터로 이루어진 문자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거에다가 뭔가 값들을 대응을 시켜놨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인코더 여기 임베딩 룩업 요거는 그 말이군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문장을 해석해내는 부분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으면은 디코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넘어와서 뭐죠 이게? 어느 나라 말이죠? 뭐 어쨌든 간에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불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출력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예제로 하나 넣은 거예요. 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40분까지 쉴게요. 아 요새 막 날씨가 추워지니까 너무 막 처지지 않아요? 저는 되게 계절을 엄청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막 가을이나 겨울을 타는 게 아니라 봄을 진짜 많이 탔어요. 그래서 막 누가 사계절 중에 뭐 좋아하는 계절이나 싫어하는 계절 있냐 하면은 진짜 좋아하는 계절은 없지만 다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계절은 진짜 봄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봄에 막 너무 울렁울렁하고 이런 거 너무 싫었는데 요새는 너무 겨울을 타는 것 같아요. 되게 멍 때리네. 제가 주말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카카오톡에 선물이 막 5만 개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막 커피 쿠폰,
뭐 케이크 쿠폰 이런 거 같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귤을 2박스나 받았고 무슨 홍삼도 있고 뭐 사과즙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옛날보다 되게 옛날에는 생일 같은 거 기억 못하면은 서로 못 챙겨줬는데 요새는 카톡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되게 옛날보다 더 많이 막 뭘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연락도 많이 받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다. 내가 이 수업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뒷심이 약하거든요. 뒷심이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막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면은 꼭 이제 마지막에 있는 시험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요새도 이제 이번 학기 끝나가니까 너무 그냥 막 의지를 잃어가요. 그냥 막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좋겠지만 어떤 의지를 잃었냐면 숙제를 낼 의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막 학기 초에는 막 숙제도 엄청 자주 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괜히 막 숙제 내면은 내가 괜히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숙제 좀 내야 되는데. 그게 숙제를 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잡담하네. 제가 이거 강의를 유튜브에다가도 올리잖아요. 그거를 뭐 가끔씩 아는 사람들도 보나 봐요, 들어와서. 근데 이제 저 아는 사람 중에 그 국어 선생님을 하는 분이 있어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더니 무슨 수업 중에 막 썰을 무슨 누가 그렇게 푸네요. 원래 수업 중에 잡담하고 이러는 거는 딱 수업인지 아닌지 모르게 중간에 잘 섞어야 애들이 집중을 잘 하지. 그렇게 대놓고 그냥 지금부터 잡담한다 이러고 잡담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리커런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STM이 있거든요. 요게 조금 더 중요한데 빨리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네, 빨리 넘어갑시다. 뭐야 리커런트 뉴런이라고 그냥 뭐 똑같은 건데 그냥 결국 음 이게 결국에는 아까 했던 언폴딩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뉴런의 출력이 그 이전 스텝에서 받았던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출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함수 f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수식으로 쓴 것뿐입니다. 만약에 히든 유닛, 요게 이제 앞에서 봤던 그 꼴이랑 이제 더 똑같아지는데, 그러면 우리 주어진 이 뉴런 안에서 인풋으로 x라는 애를 받고 이제 출력으로 h라는 애를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 이 h를 갖고 이제 아웃풋도 내겠죠. 그거는 뭐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얘를 풀었으면은 이제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유닛, 이전 히든 아웃풋에다가 지금의 인풋 두 개를 줘서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떤 함수를 거쳐서 새로운 히든 유닛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풀었으면은 결국 뭐 t번째 함수 여기 t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함수를 적용을 하겠죠. 그렇죠. 함수 자체는 동일한데 이제 들어오는 인풋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더 이제 h 자체를 전부 다 x로 풀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h 없이 그냥 모든 과거의 입력에 대한 함수로도 치환이 가능하겠죠. 그쵸? 그렇게 풀었을 때는 이제 다른 함수가 튀어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올까? 이 전화는 모르는 전화니까 안 받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백프로파게이션 가려면은 이런 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백프로파게이션까지는 안 갈 거예요.
어쨌든 히든 유닛을 가지고 어떤 H라는 히든 유닛의 아웃풋이 있고 걔가 어떤 딜레이를 가지면서 계속 순환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웃풋 자체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H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아웃풋이 히든 유닛들 가지고 또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주어진 타겟 밸류가 있겠죠. 이거는 슈퍼바이즈드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어떤 타겟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백프로파이게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게 아마 들어오겠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의 아웃풋 O랑 우리가 실제 나와야 되는 타겟값 D를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거고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막 이제 역으로 전파를 시키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쪽 히든 방향으로 가면은 역전파가 되겠지만 이거를 요 방향으로도 전파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축에 대한 역전파도 해야 되거든요. 역전파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그 언폴딩을 했잖아요. 구조를. 그거 버전으로 약간 수정을 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까지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에서 H로 갈 때 U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U를 뭐 웨이트 XH로 쓰기도 하고 이제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든 유닛에서 히든 유닛으로 갈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W 같은 경우에는 WHH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V에 대해서는 이제 H에서 아웃풋 O 또는 뭐 Y가 되거든요. 그 뭐지? 뭐 소프트맥스 거친 건가요? 아 여기 나오네요. 소프트맥스까지 거치면 Y가 나오니까 이제 V에 대해서는 WHY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O에서 Y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는 구조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요거 아까도 했던 건데 잠시만요.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여기 바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닐라라고 하면은 그냥 좀 개량되지 않은 오리지널 버전, 순수한 버전 같은 경우에 바닐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뭐 CNN이든 아니면 앞에서 봤던 뭐 뉴럴 네트워크든 간에 이제 뭐 벡터에서 벡터로 간다던가 하는 거. 그냥 싱글 밸류에서 싱글 밸류로 가는 그런 원투원이 있을 거고 원투 매니 요게 뭐 요런 거가 RNN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돼 있네요. 이미지로부터 시퀀스 오브 워드 뭐 예를 들면은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장면을 설명을 하는 어떤 센텐스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딱 장면을 봤더니 뭐 여기는 사무실이고 뭐 사람이 있고 뭐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장면을 딱 찍었더니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 라는 그런 센텐스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메뉴 투 원도 아까 얘기 많이 했죠. 여기서 예를 든 건 센티먼트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매니 투 매니 아까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나왔었고 매니 투 매니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했던 생체신으로부터 동작을 연속적으로 판별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뭐 싱크드 시퀀스라고 돼 있죠. 인풋이랑 아웃풋의 시퀀스의 길이가 똑같을 때,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까지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거 아까 나왔던 그림 그냥 확대한 거죠. 여기에다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요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보면은 뭐냐면요. 잠깐만요. 여기 그게 맞춰져 있나? AHOI. 아, 맞네요. 여기 뭐냐면요. 그때 우리 그 뉴럴 네트워크도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봤었잖아요. 뭐 웨이티드 썸 하고 액티베이션 하고 또 웨이티드 썸 하고 액티베이션 하고 이거 앞방향으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방향 한번 봤었고 그거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거꾸로 오는 거를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했는데 포워드만 한번 보면은 이거 쉽습니다. 요게 결국에는 웨이티드 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아, 이전 스텝의 출력에 웨이트 하나 곱하고 이게 H에서 H로 가는 거였죠. 그리고 X, 인풋에 대해서 인풋 투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웨이트가 하나 있었죠. 거기에 바이어스 더해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구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액티베이션으로 택한 거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히든 아웃풋을 출력을 한 거죠. 그럼 A로부터 히든 아웃풋을 출력을 했죠. 웨이티드 썸을 가지고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취해서 히든을 구하고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비지블한 아웃풋이죠.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아웃풋이 이제 히든 스테이트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난 거죠. 여기 이제 V 같은 경우에는 H에서 Y로 가는 웨이트를 담당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출력은 이제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O를 Y로 변환을 시키면 된다는 거였죠. 요거에 이제 또 다시 나타나는 벡터와 매트릭스 버전이 그쵸? 이렇게 되겠죠? 아, 그 벡터와 매트릭스 버전도 아니구나. 이거 똑같은 거구나.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요 웨이트의 출발이랑 도착하는 방향을 조금 더 명시를 해줬죠. 웨이트는 웨이트인데 H에서 H로 가는 웨이트, X에서 H로 가는 웨이트, H에서 Y로 가는 웨이트. 요거 두 개 동일한 겁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우리 한번 설명했었죠. 그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T 로그 Y 뭐 요렇게 정의가 된다고 해서 뭐 요거 두 개의 값이 얼마나 비슷해지냐를 따질 수 있는 어떤 매저라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했었죠.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유닛 하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딱 T번째 시간에서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 번 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냥 그 딱 T번째의 아웃풋이랑 타겟 밸류만 가지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러면은 요 썸메이션이 뭐냐면은 이제 전체 시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 엔트로피를 다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뭔가가 일어나겠죠?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여기 히든 유닛을 이제 멀티플 레이어로 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그 언폴딩 했을 때의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네. 그거까지는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는데,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H1, H2, H3 이렇게 쭉쭉쭉쭉 가잖아요. H100이 있다고 해봅시다. H0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일단 요 들어오는 인풋은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히든 유닛들만 봅시다. 히든 유닛만 보면은 원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A1을 구할 때 뭐라고 쓰면 좋을까? 아까 WHH 나왔었나요? 뭐 더하기 바이어스 이런 거 있었죠. 근데 그런 거는 다 제낍시다, 일단. WHH. 그리고 이제 H1은 탄젠트 하이퍼볼릭 A1이죠. A2는 WHH의 A1, H2는 탄젠트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냥 러프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쭉 가면은, 만약에 뭐 H100을 구하면은 이게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A100일 거고, 요 A100 같은 경우에는 또 WHH의 H99를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또 풀어서 보면 사실 W의 탄젠트의 A99일 텐데, 요거를 또 풀었으면은 결국 뭐가 반복이 되냐면요. 그냥 러프하게만 할게요. 요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곱하고 탄젠트하고 웨이트 곱하고 탄젠트 곱하고 웨이트 곱하고 탄젠트하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잠깐 잊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웨이트의 어떤 지수로 가죠. 예를 들어서 A1이 A100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WHH에 뭔가 백승 같은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곱하고가 반복이 되잖아요. 한 단계 건널 때마다 웨이트가 한 번 곱해지잖아요. 그럼 두 단계면은 두 번 곱해질 거고, 100단계면은 100번 곱해질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99번 곱해지겠네요. 0에서 100까지라고 하면은, 요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요런 관계라 함은, 웨이트가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웨이트가 지수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잖아요. 요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결국 웨이티드 썸을 하다 보니까, 보통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일을 유지를 하려면은 이제 1보다 작은 값들로 보통 구성이 되잖아요. 뭐 전체 썸 투 원을 만족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0에 빠르게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지수가 되니까 이게 거듭이 되면 거듭될수록 지수적으로 감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려는 말이 뭐냐면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디언트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멀리 전파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퀀스의 길이가 엄청 길어진다고 해봐봐요.
길면 멀리 떨어진 애들끼리 영향이 감소해요. 아주 지수적으로 감소해요. 그러니까 뭐 가깝게 뭐 그냥 한두 단어 정도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는 그래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막 여기 예를 든 것처럼 막 100단계 떨어져 있으면은 영향이 너무 미미해져요. 이게 지수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 스텝 반씩만 줄어든다고 해도 뭐 10번만 떨어져도 1000분의 1이잖아요. 100번 떨어지면 얼마겠어요. 그 영향이 거의 없어져요. 아, 가까운 애들끼리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는 영향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유도를 하면은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 내지는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전파 자체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은 얘를 해석을 해서 요 마지막 문장에 대한 이 대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요약을 해보면 결국 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크게 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되게 쉽죠. 빠르죠. 단어들이 짧죠. 아니, 문장이 짧죠. 단어들이 가까이에 있죠.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썼으면은 이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어디서 나타났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RNN 가지고는 조금 모델링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구조 안에 넣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제목에도 달았듯이 요런 겁니다. 그쵸? 결국 핵심이 뭐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사이에 관계나 어떤 영향력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의 구조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봤던 RNN의 구조를 가지고는 그냥 단순히 그냥 리커런트 텀을 넣어가지고 언폴딩을 시켰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 나온 게 뭐냐면은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LSTM이라고 하죠. 뭘 줄임말이냐면은 이런 걸 줄임말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이루어지겠죠. 계량이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하면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떨어져 있고에 상관없이 그런 영향력을 계속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LSTM이죠. 그래서 보통 RNN 하면은 뭐 RNN도 많이 쓰지만 좀 RNN의 대표 주자로 나오는 게 LSTM이잖아요. 그래서 LSTM 많이 쓰죠. 네. 조금만 쉬었다가 넘어갈까요? 10분까지만 쉬고 LSTM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10분까지만 쉴게요. 여기도 바닐라라는 표현이 써졌네요. 이게 언폴딩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 히든 유닛의 아웃풋이 요 다음 단으로 가서 여기 새로 들어온 인풋이랑 비교를 해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아웃풋이 나온다. 요런 거거든요. 이게 원래의 그거죠. 잠시만요. 비교를 한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사실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은 사실 WX XH라고 썼나? HX라 썼나? XH겠죠? 요거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요렇게 들어가죠? 그쵸? 잠깐만 보고 올게요. 여기
여기 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사실 요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서 합친 다음에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거쳐서 새로운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 빨간 부분은 요렇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 파란 부분은 여기를 통해서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거쳐서 요렇게 나오는 거. 요게 바닐라입니다. 원래의 RNN은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히든 스테이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H라는 요 히든 스테이트가 어떤 유닛의 출력임과 동시에 이제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어가는 어떤 유일한 값이 되죠. 그쵸? 요거를 이제 바꿀 거예요. LSTM에서는 요거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일단 요 H는 그대로 가요. H가 출력이자 다음으로 가는데, 여기 뭔가 하나가 지금 더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거를 추가로 가져올 거고,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 이제 그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어떤 또 다른 변수를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 복잡한 구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셀 스테이트를 어떻게 다룰 거고, 그거랑 히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뭐 막 왔다 갔다 할 건지, 그겁니다. 근데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지만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넘어갈게요. 요 LSTM의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만 이해하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썼냐? 여기 위에가 C가 되네요. 지금 여기 H가 여기 밑에 있는데, H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과 동시에 여기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H가. 그리고 C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C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어가는 어떤 값이에요. 여기 표현을 하기로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통로를 뚫었다는 거죠. 셀 스테이트를 위한 새 통로를 뚫었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전체 연결망을 지금 그냥 막 다닐 수 있어요.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요런 두 과정을 거쳐서 핸들링을 함으로써 이제 셀 스테이트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값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 전체 그 타임 스탬프를 왔다 갔다 해요. 정보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바뀌거나 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구조에 달려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만 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게이트. 게이트가 뭐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에다가 일단 시그모이드를 취하고, 요 시그모이드 취한 결과랑 여기 또 다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이 곱하는 게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각 자릿수끼리 곱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00 포인트 와이즈 이렇게 쓸게요. 110 이 두 개 곱하면은 1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자리는 첫 자리끼리 곱하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끼리 곱하고, 세 번째는 세 번째끼리 곱하는 거예요. 포인트 와이즈, 자리 와이즈로,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끼리, 각각의 위치끼리 곱하는 곱이라는 뜻이에요.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요거 지울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 시그모이드, 그러니까 시그모이드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갈 건데, 이 시그모이드가 일종의 밸브 같은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흘러가게 할지. 왜냐하면은 시그모이드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0이 나오면은 0이 나오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를 했을 때 무조건 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은 안 보내겠다는 뜻이죠. 안 보낼 거야. 만약에 1이 나오면은 그 값은 그대로 보낼 거야. 여기 보시면 시그모이드의 출력에 따라 0이면은 너는 여기서 멈춰. 1이면은 너는 무조건 통과해. 그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얼마나 통과시킬지를 조절을 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값에다가 시그모이드를 곱해서 오른쪽으로 보낼 건데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그 보내는 정도를 조절하는 거죠. 보내는 정도를 조절하는 거죠. 1에 가까울수록 원래 값 그대로 보내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 밑에 있는 값으로 여기 밑에서 들어오는 값의 시그모이드 값으로 이제 그 정도를 제어를 하겠다.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뭐다? 왼쪽의 값을 오른쪽으로 흘려보내는데 그 값의 정도를 조절하는 걸 이제 밑에 있는 값의 시그모이드로 조절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얘를 게이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거 이해되세요? 어우,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냐? 벌써 11시 20분이네? 여기 또 똑같이 나오죠? 여기 아까 그 LSTM의 유닛을 몇 단계로 나눠서 할 건데, 일단 맨 처음에 여기, 요거가 게이트 하나가 되죠. 요게 게이트죠. 이 게이트는 게이트인데 뭐냐면, 폴겟 게이트라는 말을 쓰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시그모이드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값이 뭐냐면, 앞선 히든 스테이트랑 지금의 인풋이에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왔던 히든 스테이트랑 지금의 아웃풋, 지금의 인풋 값을 가지고 뭐 적당히 웨이트를 취한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맨 처음에 그 앞에서 온 셀 스테이트를 일단 얼마나 통과시킬지를 한번 결정을 하는 게이트가 하나가 나와요. 그쵸? 판단은 뭐 가지고 한다? 히든 유닛이랑 지금의 인풋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어떤 게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게이트니까 요 아웃풋이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흘려보낼지를 결정을 하겠죠. 여기서 일단 한 번 처음으로 거르는 거죠.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뭘 더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앞에 거를 얼마나 앞에 거를 얼마나 버릴 거냐를 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번에는 더합니다, 여러분들. 더하는데 어떤 값을 더하는지를 보세요. 어떤 값을 더하냐면요.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지만 요게 게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게이트를 하나 이루죠. 그쵸? 여기가 지금 게이트를 하나 이루고 그 게이트에 들어가는 값은 뭐냐면 요 C 틸다예요. 요 값. 요 값을 요렇게 갈 건데 그 값을 조절하는 게이트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폴겟 게이트를 거친 셀 스테이트가 오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파란색 텀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더하기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하고 싶은 거죠. 어떤 셀 스테이트를 추가를 할 건데 그 추가하는 정도를 이제 조절을 하는 어떤 또 게이트가 하나가 달려 있는 거죠. 수도꼭지가 하나 달려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IT라는 어떤 텀으로 그 추가되는 정도를 결정을 시킬 거고, 그 추가되는 값은 뭐냐? 요 C 틸다 T다. 요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풋 게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폴겟 게이트에서는 셀 스테이트를 한번 날렸어요. 내가 이번에 앞에 있는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남길 건지를 결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보충을 시키는 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함수는 뭐에 대한 함수냐면은 우리가 사실 입력으로 쓸 수 있는 거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히든 스테이트랑 인풋 가지고 일단 요 웨이트를 가지는 걸 통해서 얼마나 추가시킬지 조절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절하는데 보태값 자체도 요걸로 구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셀 스테이트에다가 직접 추가를 하는 값이니까요. 액티베이션 값을 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IT가 1이면은 저 틸다가 그대로 똑같이 더해질 거고, IT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냥 이번 스텝에서는 안 더하겠죠. 그쵸? 여기 다시 밑에도 한번 다시 봅시다. 어떤 새로운 정보, 여기서는 CT로 계산을 하겠죠. 그거를 입력시킬지 결정을 하는 건데, 입력을 시킬지 말지는 IT로 결정이 된다는 거. 그쵸? 어떤 값을 업데이트할지 결정을 하는 거 맞죠? 탄젠트 하이퍼볼릭으로 새로운 값의 후보를 결정을 하죠. 그쵸? IT가 1이 되면은 CT-1에 폴겟 게이트를 거친 값, 그냥 요거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더하기를 CT만큼 한다는 거죠. 그쵸?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요? 여기에 또 여기 하나가 또 정리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뭐다? 여기 첫 단계 폴겟 게이트에서 결정된 값을 이제 포인트 와이즈로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여기 인풋 게이트에서 새로 구한 값을 얘로 조절을 해서 더하는 거죠. 그쵸? 요거 앞에서 다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 CT-1이라는 요 셀 스테이트가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의 셀 스테이트로 거듭이 나서 이제 얘는 그 자체로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스텝으로 일단 전달이 되고, 그쵸?
여기까지 하면은 셀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는 설명이 됐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남았죠. 동시에 요것도 이제 남은 건 뭐다? 네, 요거를 봐야 되죠. 요거를 봐야 되죠. 이 업데이트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새로운 셀 스테이트가 왔습니다. 여기 또 게이트 하나가 또 나오죠. 어떻게? 요렇게 게이트가 또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 셀 스테이트 C 값에 또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거쳐서 요렇게 보낼 건데요. 그 정도를 또 뭘로 조절을 하냐면 이 또 OT라는 이 값으로 조절을 합니다. 요것도 역시 요거에 대한 인풋으로 결정이 됐죠. 그거의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그쵸. 현재 셀 스테이트를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취한 다음에 게이트를 거쳐서 H로 내보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출력 값은 위층이라고 하는데 위층이 뭘까요? 위층이라 하면 뭘까요? 지금 딥 구조였나요? 뭐 딥한 경우를 뭐 표현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HT는 그럼 뭘로 결정이 됐다? 셀 스테이트 여기가 아니다. HT는 셀 스테이트랑 이제 또 새로 구한 어떤 아웃풋에 대한 그 게이트 값, 시그모이드를 거친 게이트 값을 거쳐서 이제 아웃풋으로 낸다 이거죠.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단순하죠. 그냥 셀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인풋이랑 히든 스테이트 가지고 적당히 웨이트 곱해서 날려버리고 또 적당히 웨이트 곱해서 더해버리고 또 적당히 웨이트 곱해서 새로운 값으로 만들고 그거 세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어떤 뭐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냥 셀 스테이트라는 새로운 그 라인을 파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몇 개 파놓은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모르겠어요. 셀 스테이트에 생기는 물리적인 의미는 있겠죠. 어떤 정보가 되게 자유롭게 전달이 된다는 거. 그게 뭐 적당히 잊어야 될 때는 잊고, 그러니까 폴겟을 해야 될 때는 폴겟을 해서 날리고, 이제 새로운 값을 더해야 될 때는 또 더하고, 그래서 아웃풋을 내야 될 땐 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웨이트들은 어차피 다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RNN에 존재하던 어떤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한 어떤 개량된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게이트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폴겟을 할 때 폴겟 게이트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업데이트 하는 값을 정할 때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그 정도가 또 게이트로 조절이 되고 아웃풋을 낼 때도 이제 셀 스테이트로 정해 계산이 된 값을 또 게이트를 통해서 또 조절을 하잖아요. 그겁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요거 그렸다가 다시 지울 건데 지금 여기를 통해서 요 꼭지로 조절이 되는 여기가 폴겟을 이룬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새롭게 계산이 되는 값 요거를 C 틸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요 꼭지를 통해서 조절을 하죠. 더하죠, 그만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셀 스테이트를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취해서 출력을 할 건데
그 정도를 또 요 게이트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요거 참 시험 문제 낼 만하겠죠. LSTM 셀의 구조를 그리세요. 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이 그러면 2번 남네요. 네. 마지막 수업까지 열심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